항일 무장 투쟁군이었던 홍범도 장군은 1868년 음력 8월 27일 태어나 1943년 10월 25일 별세하셨습니다. 고향은 성남 평양구 오통문 바로 연구 성문 안에 있는 무열사 앞마당이며 헌법상 평안남도 평양시 장결리 행정동은 수옥동이라 부릅니다. 이 명칭은 이북 5도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쪽에서 그렇게 지명을 정했습니다. 다만 출생지가 현재 기준 성남 양덕군 또는 자강도 자성 등이라는 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아직은 확인된 건 아니고 다수설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빈농으로 양반집 머슴이 된 홍윤식이 아버지며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일주일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가 9살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고 증조부 홍이팔은 홍경래에 가까운 친척으로 홍경래의 난에 가담해서 처형되었고 친인척 역시 멸족되다시피 큰 화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 홍동철이 얼마 남지 않은 식소를 이끌고 평양으로 도피 은신해서 살았습니다. 홍범도 이거 어린 시절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이 있는데 하여튼 결론은 사격술에 능했으며 스스로 의병이 되고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1910년 경술복지 이후 만주에서 독립군을 이끌며 공호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에서 우리가 대첩이라고 부를 정도죠. 대승을 일궈낸 주인공이다. 독립영웅이다. 문제는 이분의 그 찬란한 삶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독립운동이 선동에 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일제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그 간도직에 살고 있는 이 조선족 고려인 마을에 대한 무자비한 습격 강화, 사륙을 저질렀습니다. 이른바 간도 참변 또는 경신 참변을 일으키자 독립군은 소련 자유시를 새로운 근거지로 삼아 당시 내전 중이던 그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서 적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치열하게 내전 중이었습니다. 소련은 적군과 교섭하여 협조를 원하는 입장과 이에 반대한 입장, 대표적인 분은 김자진 장군이 반대했습니다. 나뉘었습니다. 협조를 입장의 입장 내부에서도 어느 집단과 군통속군을 행사할 것이냐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소련 군상단 내부의 대립, 소련 중앙정부와 자치부 사이의 입장 차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독립군에게 투자했습니다. 일단은 우리를 반납하고 소련의 정식으로 뭔가 문의를 된다거나 국정을 지도하거나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무장을 하거나 이런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에 반대했던 일부 세력들 총살당하는 자유시 참변 또는 흑화사변이 겪게 되었습니다. 요번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연구가 많습니다. 그 당시 이 학살당한 사람들이 전통적인 독립군이 아니라 일종의 그 아적 집단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현재 다수설입니다. 당시 홍범도 장군은 소련과 협조에 찬성했고 조건부로 무장 해제도 찬성하셨습니다. 특히 자유시 참번 이후 포로로 잡힌 대한의용 및 독립군에 대한 군사 재판에서 홍범도 장군은 고려혁명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극우 일각과 뉴라이트 계열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재판관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참변이 일어난 장소에는 안 없었습니다. 고려혁명군은 상일 의병장으로서 명성이 높은 홍범도를 재판의원으로 선임해 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재판 자체가 흐지부지 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사람도 손에 꼽혔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거나 다른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원래 자유시로 모였던 이유 중 핵심 이유는 10군데 이상의 독립무장 단체들이 하나의 단일되어
하자. 그래서 본격적인 항일 전쟁을 하자는 이유였는데 그런 자유의 선거를 계기로 이렇게 불신도 강화해서 불꽃 흩어지게 됐죠. 홍범도 장군은 소련 입국 신고소 직업 항목의 의병 목적과 희망 항목의 고려 독립이라고 떳떳하게 자신을 밝혔지만 이분을 이게 원래 아까 빈농 모성 출신이라 그랬죠? 추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 당시 독립운동은 양반집 배운 사람들이 자지우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추대할 사람도 돌아올 것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장군은 결국 러시아에 남아 소련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이것도 소위 아까 얘기한 뉴라이트 구구 세력들이 이 사람이 무슨 독립영웅이냐 반대하는 핵심 두 번째 근거 중 하나입니다. 1937년 스탈린은 일본인과 용모가 닮은 고려인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제군 간첩으로 활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런 가능성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많은 고려인들을 우리 교포들을 황량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에 강제로 이주되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62년 10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 최고위 의장 육군대장 박정희는 홍범도 장군에게 대한민국 공로훈장 복장을 추서했습니다. 현재의 건국훈장 대통령장입니다. 1991년 카자흐스탄이 소련에서 독립한 후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유해송환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사이에 치열한 이기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쪽은 평양의 고향인데 우리가 모셔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가 북한으로 유해송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남북 그 어느 쪽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1922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의 애교 작업의 끝에 국제는 이유를 갖춰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뒤 독립대전 현충원 현충관에 임시로 안치했고 이틀 동안 16일, 17일 국민추도 기간을 통해서 분향소를 열었고 그날 17일 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 장을 수여했습니다. 여운형 선생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장을 받은 것이자 대통령장 중복수훈자가 된 것입니다. 1920년 8월 18일 독립대전 현충원 독립군 3요역에 안장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작년에 후손 없는 광복군 때문에 세 번 그리고 올해 한 번 왔는데 1년에 한 번 하기가 서울에서 오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홍범도 장군 형상을 그렇죠? 육사 충무관 앞에서 철거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시끄러울 때 뭔가 우리가 의사를 표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고 이따 그거에 대한 말씀을 곁들여서 이 무광복군 17위 앞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그냥 또 12시까지 절로 움직여야 되고 또 하면서 운동을 우리나라 발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해서 이것으로